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순서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회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으십시오. 적당한 직장을 가지십시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세대가 이 공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통한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두지 않고 야망도 내려놓으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평온을 찾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남긴 사회가 좀처럼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까다롭고 고집스럽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빴으며 개 한 마리와 살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 그가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욕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다니며 그것이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생존하려는 욕망, 더 가지려는 욕망, 인정받으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쳇바퀴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고 빚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강하게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조용하고 잔잔한 내면, 크게 동요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에 가깝다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고통 없이 조용히 견딜 수 있는 현재다. 쇼펜하우어가 권한 삶은 이러했습니다. 덜 원하는 것, 야망을 줄이는 것, 독서처럼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 남들이 달려가는 방향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사회는 이런 삶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비하고 성취하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문합니다. 그렇게 달려서 결국 어디에 닿았습니까? 라고. 두 번째 철학자는 중국의 장자입니다. 도가 철학자인 장자는 당대의 상식을 즐겨 뒤집었습니다. 특히 질서와 예법을 강조하는 육아식 삶의 방식을 자주 조롱했습니다. 사회가 쓸모없다고 부르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가치를 발견했고,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마음에 담으려 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 없는 마음으로 한계 있는 몸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그것을 미덕이라 부릅니다. 불태운다, 몰입한다, 한계를 넘는다. 그런 말들이 칭찬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한병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과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채찍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회. 그 결과는 번아웃이고 탈진이고 어느 날 아침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입니다. 장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마음의 끝없는 요구에 끌려다니다가는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신을 갈아넣게 된다. 그렇다면 장자는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요? 그는 중간의 길을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잘하려 하지도 지나치게 나쁜 짓을 하지도 말고 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라고. 명예를 쌓으려 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링크드인에 매일 성과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갈아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고 주어진 날들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가 권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오래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입니다. 서양 철학의 첫 번째 인물로 불리는 탈레스는 우주의 근본이 물이라고 주장한 자연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학 외에도 꽤 도발적인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도 자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대의 현자 솔로는 탈레스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결혼도 아이도 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탈레스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테네를 방문한 뒤 솔론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방금 그의 아들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솔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열했습니다. 그러자 탈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방금 당신이 겪은 그 고통, 그것이 바로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철학자는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인물로 그 역시 자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고통 중 하나다. 데모크리토스의 말은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깊은 기쁨인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평온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헌신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자의 삶이란 특히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관찰하고 사유하고 기록하는 일. 그 일이 삶의 중심인 사람에게 아이는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도 꼭 아이를 원한다면 낳는 것보다 입양을 고려하라고. 어떤 아이를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철학자는 에피쿠로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철학자. 쾌락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풍요로운 연회, 감각적 향락, 끝없는 욕망의 충족.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쾌락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가 권한 것은 소박한 음식, 믿을 수 있는 친구 몇 명,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함,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거부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로 성애화되어 있습니다. 광고에서, 영화에서, 음악에서, 관계에서 성생활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뭔가 결핍된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적 쾌락이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쾌락이 인간에게 이로운 적은 없다.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이다. 그가 우려한 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질병의 위험, 경계를 넘는 일, 중독, 착취, 법적 문제. 쾌락을 줬다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대가가 적은 즐거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이 다섯 철학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같이 사회의 공식과 어긋났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두지 않거나 야망을 내려놓거나 통념적인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두고 비겁하다고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충만함을 찾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모두에게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가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이 나에게 실제로 맞기 때문에 걷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덜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았습니다. 탈레스와 데모크리토스는 깊은 애착이 가져올 고통을 먼저 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소박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정답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답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남이 정해준 행복을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